장원은 양주 오문 오현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절개와 지조를 갖췄고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장류는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선비를 소중히 하여 주군에서 이름을 날렸고, 이에 송건은 장윤을 동조연으로 임명하며 중용했으나 그는 임기 중에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송건은 이를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장윤의 아들인 장원도 뛰어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고위 관료들에게 장원은 지금 누구와 견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산홍 유기가 가히 전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으나 태상고흥이 나서며 유기는 장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원은 지금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하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송건은 이와 같다면 장윤이 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장원을 불러서 접견했는데 장원의 문장에 나타나는 말과 점을 쳐서 대답하는 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고 놀라게 할 정도였기에 송건은 태도를 고치고 예를 갖춰서 그를 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접견이 끝나고 장원이 밖으로 나오자 장소가 그의 손을 잡으며 노부가 그대에게 뜻을 맡기니 그대는 마땅히 뜻을 분명히 해야 하오 라고 말했는데, 이는 나이가 든 자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장원은 의랑 선조상서에 임명되었다가 태자태부의 관직으로 전임되었다고 하며 송건은 그를 매우 신임하고 중히 여겼다 합니다. 당시 촉에서는 유비가 사망하고 유선이 그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촉의 제갈량은 위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오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에 등지를 송건에게 보내어 오나라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려 했는데 등지의 뛰어난 입담과 활약으로 인해 송건은 총나라와 동맹을 맺겠다고 약속하며 위나라와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황무 3년 송건은 총나라의 답례를 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려 하였고 그 적임자로 장원을 선택하니 장원은 32세의 나이에 고위중랑장의 신분으로 촉으로 가는 사신단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장원이 촉으로 떠나기 전 송건은 장원에게 그대가 먼 길을 떠나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제갈 공명이 내가 조씨와 통교하는 뜻을 알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대가 몸을 굽혀가는 것이요, 그리고 만약 산월이 모두 제거된다면 곧이어 총나라의 의지에 큰 부상을 할 것이요, 행인의 의의는 명령을 받지만 말은 받지 않는 것에 있어 라고 말했는데, 이는 송건이 장원에게 총나라와 외교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준 것을 뜻했고 그만큼 장원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장원은 송건에게 제갈량은 뛰어난 견문과 학식을 갖추고 있고 책략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 말하며 송건을 달래주고는 총나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촉에 도착한 장원은 궁궐에 이르러 총나라 조정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과 오나라를 낮추고 총나라와 촉의 황제 유선을 높이며 칭송했기에 총나라에서는 장원의 재능을 매우 귀하고 중요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원으로 인해 오나라와 총나라의 관계는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장원은 얼마 뒤에 예장으로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송건은 장원을 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장원이 총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총나라의 정사가 아름답다고 칭찬한 것을 몰래 원망하며 그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또 그의 명성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백성들이 그에게 현혹되어 마침내 그의 재능이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렴은 장원과 같은 양주 오군 출신으로 장원이 직접 등용한 인물이었기에 그는 장원이 의랑 선조상소일 때 선조랑으로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는 장원의 뒤를 이어 선조상소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렴의 성품은 고집이 세고 청의를 좋아했다고 하며 그는 관청의 문서를 담당하는 관서들의 상태가 혼탁하고 혼잡한 것을 보았고 그에 해당하는 관리들 중 다수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 생각했기에 착한 사람과 착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고 어진이와 어리석은 이를 달리하여 정치 개혁을 시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렴의 주도하에 백료들의 결정과 과실 등이 지적받기 시작했고 삼서의 관리들은 엄격하게 선발되었으며 대부분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이 표마를 받아 강등되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한 번에 여러 등급이 강등되기도 했고 자신의 지위를 지킨 자들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렴은 기존 관리들의 잘못을 따져 그들을 파면시키거나 강등시켜 정치 개혁을 이루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대신할 능력 있고 청렴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체제와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욕심이 많고 야비하고 지조와 절개가 더럽고 천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들 중 다수가 군리에 임명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렴을 원망하고 붕괴하는 소리가 계속 쌓이고 그를 참소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났다고 하며 여러 사람들이 그렴과 선조랑 서표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앞다투어 말했기에 그렴과 서표는 결국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듯이 그렴은 장원의 사람이었던 데다가 장원은 그렴과 서표와 같은 뜻을 가져 여러 차례 교제하고 서신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하였기에 그들의 죄는 곧 장원의 죄가 되어버렸고 장원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송건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원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송건은 명을 내려 장원의 잘못한 점을 지적하며 그를 비난하였으나 장군 낙통이 표를 올려 장원을 옹호하였는데 그는 장원이 무고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의 재능이 매우 뛰어나 그에게 필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재능을 아껴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건은 장원의 재능을 시기하고 있었기에 이는 오히려 장원에 대한 송건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보이고 송건은 끝내 낙통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장원은 송건에게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파면된 뒤 쓸쓸히 있다가 결국 6년 뒤 질병을 얻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원에게는 장지, 장백이라는 두 아우가 있었고 그들은 뛰어난 능력으로 유명했지만 장원과 함께 패해져 관직에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계 전록에 따르면 여여 출신 우준이 탄식하며 장원은 재주가 많지만 꾀가 적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어 원망함을 모으는 바 도리어 가문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니 나는 그 조짐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우준이 장원을 걱정하는 것을 듣게 된 제갈량은 그의 말을 믿지 않다가 장원이 방출되자 이에 우준에게 선견이 있음을 알고는 탄식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처음 장원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으나 며칠을 생각한 뒤 난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그는 청탁을 지나치게 명확히 하여 선악을 구별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오록에 따르면 송건이 손소를 승상에 임명했는데 장원과 그렴이 손소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상주하였기에 손소는 자신의 직위에서 물러나며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했으나 송건은 그를 용서하며 그의 직위를 회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원은 오나라 안에서 꽤 큰 파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림에 따르면 오나라에서 승상을 지냈던 손소에 대해 전해지는 기록이 없는 것은 손소와 장원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오서를 편찬했던 위호가 장원의 파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훗날 송건은 어이없게도 병사들을 거느릴 장수가 부족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탄식하며 여몽과 장원을 추사했다고 합니다. 육족 해결의 고사로 유명한 육족에게는 유울생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장원의 동생인 장백에게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장원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